저희 아버지 같지 않은 아빠가 되는 게 로망인데 50분 동안 앉혀놓고 한 문제 가지고 다시 해봐. 다시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 기억. 너 이거 아는 완전 거잖아. 개처음. 다시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딸집 갔을 때는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 저희는 아들 둘인데도 남편이 약간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자기 몸을 되게 끔찍하게 생각해가지고 안전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위험한 놀이는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목마도 심지어 안 태워주고 아들인데도 좀. 근데 아빠는 목마 안 태워줘요? 저는 목마만 태웠습니다. 제가 그 목마 태우는 데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의 키 2배 되는 사람, 그 위에 여러분이 올라앉아 있다면 어떨까? 무섭죠. 무서울 것 같죠? 근데 지금 아주 아빠는 또 굉장히 커, 키가. 그런데 저 높은 키에 요만한 아이가 올라가 있다 생각할 때 아빠는 내가 안전하게 얘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들은 거기 올라갔을 때 굉장히 무서워요. 애들이 웃는 줄 아는데 사실 얘네들은 막 무서워서 그 표정이 웃는 거 우는 거 막 섞여 있는데 아빠들은 그거 모르고 공주공주 뛰어대면 난 막 저거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돼. 근데 이제 사람은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익숙한 애도 있고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 근데 대개의 여자애들 경우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것도 막. 던지면 안 되지. 전 던지기만 해가지고. 근데 농구공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나 계신 분들이 저 사람 가정폭력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아이들이 싫어하면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마를 태우다가도 아이가 조금 위험하거나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 바로 내려주고 내려줄 때도 좀 스릴 있게 내려주긴 하지만 네. 근데 유주는 어렸을 때부터 제 목마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 머리채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제 머리채를 잡고 저는 안전하게 했는데 물론 아내가 바라보는 시선이랑 남편이 바라보는 시선의 그 안전의 차이가 있지. 네, 범위? 여기까지는 안전하다라는 범위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유주를 좀 다치게 한 적이 있긴 있어요. 던졌어. 좀 아빠랑 있을 때 많이 다쳐요. 알죠? 공감하시죠? 그네를 좀 신나게 태워주려고 네.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그네를 타다가 다행히 큰일은 없었는데 그네에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네, 살짝까지는 정도? 네. 아빠 생각엔 살짝이지만 아이는 맞아요. 너무 그 죄인이 된 마음이었는데 그때 아내는 항상 여보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다. 그럼 전 또 할 말이 없어지겠어요. 무섭게. 뭐 야단 맞을 네, 것까지는 극단적으로 없지만. 얘기하니까 혼내주십시오. 다행히 아이들이 저랑 그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 저는 제 몸을 갈아서라도 아이들 이렇게 몸으로 갈아서라도 아이들하고 열정이 몸으로 놀아주고 싶다는 그 정말 감동 스토리네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랑 옆에 소꿉놀이하고 책 읽어주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오히려 그런 쪽은 아내가 잘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히 한 명씩 골라가면서 노는 것 같아요. 엄마가 못 해주는 걸 아빠가 보완을 해줘서 몸으로 같이 신체 놀이를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건데 집어 던지거나 막 그네를 너무 세게 밀어서 애가 넘어지게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야죠. 제가 이렇게 놀이터에서 던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한두 명씩 오거든요. 자기도 던져달라고. 맞아. 그러면 그 부모를 쳐다보면 뭐 해주세요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해주면 좋아하고 했는데 오늘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유주랑 아주 되게 좀 안정감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이 되게 예쁘다 그랬잖아요. 네. 아버님이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물론 어머님도 되게 조근조근 톤이 막 이렇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투를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딸의 어떤 안정감은 진짜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이렇게 신입 직원들이나 유난히 이렇게 좀 호감형이고 밝고 이런 친구들은 여지없이 아빠랑 관계가 좀 많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직원들, 여자분들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딸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형성되는지 알겠다 해서 되게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아버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 오늘 잘 오셨는데 아, 네. 칭찬도 받고 아, 그러니까요. 네. 출연료도 주시네. 물 많이. 그러니까 지금 다 제 말투가 부드럽다,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아내의 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말 좀 예쁘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좀 예쁘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너무 안 해요. 네, 제가 사실 되게 무뚝뚝해요. 네, 집에서는 되게 과묵한데 이거는 약간 오늘은 사명감을 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말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체육교사인데 똑같은 말을 10번을 해야 해요. 1반부터 10반까지 다른 말이 들어서 똑같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집에 오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아내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고 싶어. 네,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제 말을 듣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저는 집에 오면 이제 쉬고 싶고 말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데 그게 아내의 가장 큰 저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이거든요. 아내도 물론 다 이해를 해주지만 남편한테 충족을 못하는 걸 계속 딸들한테. 저희 집은 진짜 시끄러워요. 저만 조용하고. 딸 셋이 조절조절. 네, 여자 셋이 말이 진짜 많아서 네, 연년생 형제로 자라왔거든요. 부모님께서 연년생 형제, 제가 차남이고 장남인 형이 연년생인데 정말 조용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싸워서 언성이 높거나 아니면 완전 조용하거나 이런 집에서 자라다가 이런 환경이 되니까 저도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정년하셨는데 엄청 엄격하셨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호랑이 선생님? 근데 그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저희 형제들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너무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혼날까 봐 무서워하고 겁먹고 그래서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닮지 말아야겠다 해서 마음 먹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유주한테 제가 하는 행동에서 아빠 모습이 나타나. 네, 그 모습이 묻어나올 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또 미안하고 반성도 되는데 어떤 아빠가 되고 싶냐. 저는 저희 아버지 같지 않은 아빠가 되는 게 로망인데 현실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지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많이 보셨네. 네. 학습지? 괜찮아요.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는 거. 제발 하지 말라고. 학습지를 시켰었는데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학습지를 시켰었는데 제가 얘를 50분 동안 앉혀놓고 한 문제 가지고. 다시 해봐. 다시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 기억. 너 이거 아는 완전 거잖아. 기초. 다시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50분 동안 앉혀놓고 한 문제 가지고. 다시 해봐. 다시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 기억. 너 이거 아는 완전 거잖아. 기초. 다시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빠도 예외는 없다. 엄마가 내는 게 아니었어. 나 갑자기 되게 위로되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해도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차단을 못 시켜주고 계속 전전긍긍 하고 있던 거예요. 유주가 대단하다. 네, 근데 제가 유주한테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유주가 몇 살 때 얘기해요? 6살 때입니다. 6살 때. 한숨이 깊으시네. 네. 어떡해. 땅이 꺼졌어요. 땅이 꺼졌어. 여기. 파였어 이렇게. 네. 자, 아빠의 그런 태도가 뭐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방식대로 정말 얘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6살짜리가 50분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40분. 40분인데 6살짜리를 50분 동안 데리고 했다는 거는 유주가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 같으면 벌써 뛰쳐나갔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했다는 게 참 아빠가 복이 있네. 그런 딸을 가르쳤으니. 그러나 다행히도 아빠가 그게 좋지 않다. 이게 아이에 도움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 안 돼서 엄마에게 맡겼다. 그런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유주가 그걸 계속 그렇게 불평도 못하고 앉아서 했다면 아마 유주가 병이 났을 거예요. 그 유주가 계속 울었었어요. 울었는데도 계속 울면서 그랬어요. 문제를 50부터 울면서 유주야 선생님이십니다. 안 울어도 직업이. 돼. 울 거 아니야. 직업이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눈높이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좀 아니야. 네, 아닌 것 같다 하면 방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그 타노스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시면서 왜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혼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체육 선생님이니까 저도 운동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같이 아빠랑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잘 안 놀아주셨어요. 그런 건 안 잘- 해주시고 그냥 네, 그런 거 안 야단만 해주셨어요. 치셨어. 그러다가 어쩌다 나가면 혼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농구 레이업을 그거 왜 그렇게 해? 자세가 그게 뭐야?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아빠랑 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내가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대개 전 세대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엄해야 된다고. 엄부자모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썼었다고. 그래서 엄마는 자상해야 되지만 아빠는 엄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가정교육이 굉장히 아버지는 무서워야 된다. 아버지도 그 전에 아버지로부터 또 그렇게 물려받았어. 아빠는 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엄한 것이 꼭 나쁘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엄하다가 보니까 요새는 반대로 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친구 같은 아빠가 또 되겠다고 그래. 저는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어. 아이들은 친구들이라면 얼마든지 많이 사겨. 그런데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을 두고 친구처럼 돼서 아이의 모든 걸 들어주고 아이처럼 하고 이거는 아이들이 더 컸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울타리가 필요해. 의논 대상이 필요해.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 이럴 때 아빠가 그렇게 신뢰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그냥 같이 놀아주던 아빠. 그렇게 친구처럼 된다는 게 꼭 바람직하진 않고 이렇게 어렵게 아이들한테 무섭게 하는 면도 있어야 돼. 아빠가 권위를 잃으면 그 가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너무 엄격하게 너무 뭐 매를 들고 뭐 아이들을 혼내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친구처럼 되어주면 그것도 또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 때문에 아빠가 이제 성격이 뭐 극단적으로 가서 아이를 50분 동안 6살짜리를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했다. 이거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만 고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런 성향이 꼭 나쁘다고만 하지 말라고. 그걸 좋게 살리라고. 엄마가 너무 부드럽게만 갈 때 아빠가 한번 탁 짚어주고 이건 아니다.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빠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아빠가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건 다 안 좋으니까 잘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종이에 편지를 써온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어. 네, 진짜 눈물은 안 났지만 너무 미안하고 감격스러워서 하고 싶다면 하게 해주고 하기 싫다면 하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달에 사교육비가 우리가 나가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아니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